지금 20년도 3월 한 줄 정리 시작할 건데, 자기 한 줄 정리 안 한 사람들 있잖아, 스스로. 그 사람들은 한 줄 정리하고 영상 봐라. 영상 끄세요. 한 줄 정리 안 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준비물이 자기가 한 한 줄 정리 프린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출석한 사람들은 그 원장 선생님한테 받은 선생님이 한 줄 정리 프린트가 있어야 된다. 학원 못 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수업 그 게시물에 한 줄 정리랑 그 주요 문장 그 파일 올려놓을 거거든? 그거 프린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프린트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필기하면서 봐야지.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주요 문장을 뽑아봤거든? 주요 문장을 뽑아봤는데 총 26문장이에요. 26문장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던 게 일단 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관식 출제가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약간은 짧은 문장 같은 데서 출제가 많이 되거든? 뭐 한 문제 정도는 쓸데없는 데서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인명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수식이 많은 문장이 그거 주관식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너네가 어순배열로만 출제가 된다고 해도 문장이 조금 긴 거나 어려운 걸로 출제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문을 볼 때 2번 형광펜 친 부분을 포인트를 살려서 내가 어순배열을 할 때 어디에서 헷갈릴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인여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엉망이죠. 그냥 뭐 아무거나 무작위로 내시는데 그래도 주관식 예상 문장에서 곧잘 내시긴 하거든. 그리고 이 주요 문장이라는 것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주요 문장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는 지문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지문의 패턴을 익혀가지고 그 문장 전체를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작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문장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지문 자체를 어느 정도 작문할 수 있도록 패턴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 그래서 우리 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20번부터 보면은 이거 요약한 거 보면 일단 그거죠. 그쵸?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성장하라는 글이었죠. 걔 처음에 예로 이 사람이 그쵸? 뭐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뭐 리더들의 그 통계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레포트 같은 것을 계속 봤는데 이게 그쵸? 별로 해롭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별로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쵸?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닌 자신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성장해 나가라 뭐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compare A to B 이 표현 계속해서 나오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I realize how harmful it was 같이 약간 이렇게 간접 의문 이러한 어순 조심하세요. how harmful로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작문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쳐놓은 이 부분은 그쵸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 버퍼에 관련된 글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버퍼라는 게 외부 환경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고 그쵸? 대비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시간이나 공간의 버퍼라고 했는데 여기선 처음에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쵸? 내가 뭐 차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버퍼를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버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고 지금 6번에서 그 차량을 타고 갔을 때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 그쵸? 충돌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잖아. 그쵸? 근데 뭐 하면서? 그쵸? 여분의 엑스트라를 두는 것이죠. 근데 뭐와 뭐 사이에서? 그쵸? 우리 차와 앞에 있는 차 그 사이에 여분의 간격. 여기선 공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9번에서는 그 시간으로서 버퍼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버퍼라는 게 그쵸 8번부터 보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잖아. 그쵸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근데 어시에 그쵸 다른 차들에 의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는 그쵸, 마찰을 줄이는 거잖아, 일을 할 때. 그쵸, 일과 그 일상생활에서 그쵸, 필수적인 것을 하는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버퍼, 즉 어떠한 시간, 여기선 시간적인 걸 얘기하겠죠. 시간 간격을 두는 것. 그래서 버퍼라는 거는 그러한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나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퍼 관련된 글이었고, 딱히 눈에 띄는 지문은 아닌데 7번 문장 같은 경우가 문장 삽입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지문 매우 중요한데 보면은 미디어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 글쓴이가. 왜 그러냐고 하냐면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너네가 TV나 매체, 뭐 페이스북 매체라고 하면은 정보를 전달받는 모든 수단을 매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너네가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가져갈 표현이 책임지다. 이 be responsible for이랑 이 뒤에 있는 두 개, be in charge 이런 표현 꼭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매우 귀중한이란 표현 있잖아. priceless니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니까 매우 귀중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valuable에 in 붙여도 매우 귀중한이란 뜻이다. 반의어가 아니라. 그래서 가치 없는 이란 뜻이 valueless 그다음에 worthless 이 뜻이 반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인명여고에 작년에 출제됐었거든. 그러니까 어휘 꼭 조심해라. 인명여고가 가끔씩 어이없는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형광펜 많이 쳐놓은 거는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뭐 이 single minded도 only와 비슷한 단어잖아. 유일한 것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unlimited를 뭐 limited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뭔 말인지 되냐? 어휘가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 제목 요지로도 출제될 수 있고 뭔 말인지 되냐?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23번 보면 그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지문이잖아. 그래서 다양한 욕구랑 관심사의 분출구로서의 레크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아울렛이라는 표현 꼭 갖고 가세요. 분출구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그쵸,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보면은 1번이 주제문이어서 그쵸,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만족시킨다 레크레이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보면은 2번에서는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 목적이 그쵸, 휴식과 분출의 형태로서 그쵸, 한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쵸, 또 다른 동기도 있는데 어떤 동기냐면 뭔가 표현하고 발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예로는 그쵸,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레크레이션. 또 다른 사람들은 그쵸, 뭔가 뭐 친구를 만들거나 그쵸, 혹은 뭐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뭐 이러한 이유로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용 같은 부분이 디테일이 들어갔으니까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내용 같은 것을 잘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렬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고 이런 부분도 6번 문장도 making이랑 cooperating 이런 부분 병렬되는 부분 내가 어떻게 작문해야 될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wide range of 이런 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놔야지 그 어순배열할 때 헤매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식품 산업이 성분 라벨 표기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하는 글이었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는 설탕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죠. 이것도 주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확률이 매우 높고 변형할 만한 것도 너무 많거든. 보면 일단은 딱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문법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아. 문법 문제로 출제될 때 주장 제한 요구 대절에 이 should도 생략돼서 여기 be listed 나온 거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5번도 그쵸, 보면은 얘 of 뒤로 얘 의미상 얘가 목적어고 슈가가 의미상의 주어였잖아. 슈가 그쵸, 요번에 슈가 대치타 노래 좋던데
그 슈가가 어거스트 기저. 걔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곡 중에 선생님이 느끼기엔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뮤비도 되게 멋있고 여튼 그 설탕이 음식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양.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라. 특히나 이건 임명여고가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임명여고는 여기 주관식 예상 문장으로 이거 넣어두세요. 선생님이 그 프린트에는 안 넣어놨거든. 근데 이거 너네 꼭 이거 유의해서 말해. 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관식 예상 문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 어순배열로 조심해. 임명여고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못 같은 거. 그 다음에 7번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주관식 예상 문장으로 넣어놨는데 이 노웨어리 문두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작문하라는 문제 나오거나 혹은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해라. 이 지문 너무 중요하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렇게 봤지 선생님이 수업할 때 7번 문장에 주제문 표시해놨는데 이 5번 문장도 주제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이 so sugar doesn't appear first 이러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지문이 괜찮아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을 만약에 음식에 설탕을 포함하면은 정부가 그게 그 성분의 첫 번째 표기되도록 기재가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식품들이 그쵸 설탕이 아니라 뭔가 단맛을 내는 그런 다른 종류의 성분을 써서 설탕이 밑쪽으로 가도록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설탕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스위트너를 써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글이겠죠. 그쵸? 7번에.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소비자들은 그쵸? 그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그쵸? 3분의 1에 그 박스의 3분의 1에 그 첨가당이 그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비행기 항로에 이게 29번이 약간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정리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일단 두 가지로 나뉘잖아. 일단 크게는 비행기 산업이고 첫 번째는 비행기 항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파일럿의 비행기 조종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잖아. 보면은 그쵸 처음에는 비행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죠. 보면은 그쵸 민간 비행기라는 게 그쵸 도로랑 비슷한데 그쵸 물리적인 그러한 structures 구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래도 그 항로라는 게 고정된 폭과 그쵸 defined 정의된 고도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직의 간격이라는 것이 비행기로 하여금 그쵸 통과하도록 그쵸 만들고 이러한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여행 동안 그쵸 항공 여행이라는 게 긴 거리를 그쵸 걸친다 긴 거리에 걸친다고 하면서 그 파일럿이 하는 일을 그쵸 short periods 동안 하는 일이랑 long periods 동안 하는 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고강도 파일럿 활동이라는 건 그쵸 이착륙 시에 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파일럿 활동이라는 건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수행이 되는 그런 것은 그쵸 공중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하는 그러한 활동을 그쵸 long haul 장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 파일럿이 하는 건 그 공중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쵸 비행기의 그러한 상태를 assessing 평가한다든지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searching 찾는 것보다는 그쵸 평가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했어. 왜냐하면은 뒤에 6번에서 이유가 나오죠. 그 비행기 간의 충돌이라는 게 보통 그쵸 그 공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쵸 공항 근처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공중에 있을 때는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비행기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공항 근처에 있을 때는 그쵸, 주변에 조금 비행기들을 살피는 데 또 집중하고, 이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 내용이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그 부분 조심하고, 선생님도 익숙하지가 않거든, 이러한 표현이, 비행기 관련된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같은 거 3번 형광펜 친 부분 유의해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랑 내용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면은 뭐 롱홀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활동이라는 것은 뭐 비행기가 이착륙 시에 뭐 발생하는 무슨 활동이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착륙 시가 아니라 그 공중에 비행기가 떠 있을 때 하는 활동을 롱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쵸, 30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발견에 대한 영감을 얻은 그 아이에 대한 글이었잖아. 스페인의 레스토랑에 있다가. 그래서 molecules, particles, atoms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인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한 줄로 요약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지문도 약간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돼. 인명용어가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3번 같이 투인데 여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여기에 drifting through 이렇게 분사까지 뒤에서 앞으로 소식해주죠. 이러한 지문 참 좋아하니까 너네는 장문할 때 조금 유의해서 보면 되고, 문법이랑 이런 지문은 참 순서 배열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는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1번 같은 경우에는 31번이랑 32번 같은 경우에는 31번은 이제 학용여고는 빠지죠. 32번도 33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귀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끝, 즉 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죽음이나 연약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지문이고, 구체적인 예로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 때문이고, 그쵸? 차이니즈 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 또한 헤어짐. 그 다음에 생화랑 플라스틱 꽃을 대조해서 우리가 생화를 더 좋아하는 건 생화가 시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황혼도 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고, 약간 철학적인 글이라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3번 형광펜 친 그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 맥락이 3번 형광펜 친 부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인명여우 같은 경우는 이런 3번 문장 같은 거 있잖아. 보면 참 장문하게 멋 같은 이런 지문이, 그쵸, 문법으로 그 어순배열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이런 거 이때 강조 구문으로 해서 니네 이런 거 어순배열 할 수 있겠어? 조심해라.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선생님이 앞쪽에서 세부 사항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로부터 결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글이었죠. No pain, no gain. 그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혹은 연습만이 그쵸, 완벽을 만든다. 이러한 속담들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인명여고 속담 문제 한 문제 출제됐었죠. 그 다음에 32번 지문 같은 경우는 33번 같은 경우에는 3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지문이라, 그냥 10번에 이 나돌리 버들소? 나돌리가 또 문드러 나와서 이렇게 뒤에 도치되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명여고도 뭐같이 또 이런 거 장문하라고 나와요. 뭔 말인지 되냐? 이런 조심해라. 뭔 말인지 돼? 인명여고는 그 장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장문. 그 다음 그 4번 같은 경우에도 33번이랑 34번도 되게 중요한 지문인데, 글쓴이는 우리의 생각을 글쓰기라는 게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발견의 수단,
수단. 그러니까 글쓰기는 수단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글이잖아. 그래서 얘도 엄청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2번 문장에서 선생님이 이 대시 선행사가 아이디어스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읽어보니까는, 그쵸? 그냥 그 프로세스를 선행사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n which랑 이 that이라는 게 프로세스를 수식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선행사를 아이디어로 본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릴 건 없거든. 이미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여기에 in which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혹은 this is why 같이 이렇게 this is because랑 둘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얘도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 구조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end up with 뭐 이런 것도 알아야지 장문할 거 아니야. 연두색 되게 이쁘지 않냐? 그 다음 보면 34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실험과 관련된 거잖아. 그 연구와 관련된 지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 내기가 좋거든. 즉 음식이 유전자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글이어서 아이덴티컬 트윈스를 예로 들어서 했던 그러한 지문이죠. 얘도 엄청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컬 트윈스를 예를 드는데 중년쯤에 한 명은 그 한 명한테는 암이 발생하고 다른 한 명은 그쵸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그쵸 그 식습관이라는 게 그 어떠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그쵸 발생시킨 어떠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 발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역시나 3번 형광 펜친 문장이 그쵸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쵸 엄청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같은 경우에도 얘 8번에서 그쵸 이 답을 유추할 수 있잖아. 이 빈칸의 답을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그 음식이 유전자의 표현에 특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되게 흥미롭고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35번은 맥베스의 미신에 관련된 그러한 지문이죠.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이 has it that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냐? legends has it that? 아닌가 여기가? 이런 부분 그쵸 6번에 legend has it that 이런 표현 인명여고는 조심하세요. 알겠냐? 이런 거 외워야지 너네 어순배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6번은 숙달과 관련된 습관의 장단점에 대한 글이었죠. 그래서 체스를 예로 들어서 그쵸 체스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숙달이 돼야지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글이었는데, 이 7번의 however 뒤쪽으로는 하지만 습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쵸 비용과 함께 온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그쵸 이러한 장점 유창성이나 속도나 기술도 연마시켜주지만 그쵸 습관이 오토매틱 자동적이 되면은 우리가 뭔가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고 그쵸 뭔가 의식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되고 그쵸 그냥 실수해도 넘겨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문장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여러 개 나오는 그러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순서별 문제인데도 문장삽입 문제로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거 혹은 주제 제목 요지로, 왜냐면 이러한 지문은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에서 주제 제목 요지로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 줄로 조금 요약하기가 까다로웠을 텐데 보면은 농업이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 인구가 증가했잖아. 즉 양적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 즉 질적 변화에도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게요. 딱히 끌리진 않는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그쵸. 주제 제목 요지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런 undeniable 이런 표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어휘 좀 갖고 가라. 어휘가 중요하니까. sedentary나 qualitative changes 뭐의 qualitative를 quantitative로 바꾸던지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왜냐면 뒤에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나오는데 퀀티터티브로 여기 바꾸면 틀린 거.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내신이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위해서 꼭 갖고 가야 될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신뿐만이 아니라 38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인간의 창의성과 기기의 능력 간 경계가 변화가 되게 계속되고 있다는 모호해지고 있다는 글이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체스를 예로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그쵸 이 13살짜리 신동이 그쵸 프라디죠 신동이 엄청난 수를 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프로그램도 그러한 수를 둘 거다. 근데 그게 단순히 외워서가 아니라 그쵸 그것이 그쵸 충분히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돼. 그 움직임이 그 수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거를 그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둔다는 거고 이거 실제로 인명여고 그 출제될 수 있다고 했다. 주관식 예상이라고. 조심해라. 이런 거 짜증나잖아. 이 search is far enough ahead to 이런 거 어순 배열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인명여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예측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의 문제 수준이 한 0.5단계 최소 0.5단계에서 1단계씩은 떨어질 건데 분명히 주관식에서 변별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야. 주관식에서 변별을 낸다는 건 그러니까 어순 배열로 나오더라도 되게 까다로운 문장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선생님은 높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 실수하면 이번에 등급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등급이 많아서 뭐 2등급 없어지고 3등급이 포진된다든지.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9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미있는 지문이었는데 이것도 한 줄로 요약하기 까다로웠죠.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심장 이식 수술은 그러니까 심장은 뛰는데 주요한 기관들이 그 작동을 안 했잖아. 예로는 뇌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장기 이식 수술의 공급원으로 인식하게 됐잖아. 그러한 그 시체들이라고 하기엔 그런 몸들을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죠. 그 하버드 뇌사센터에선가? 그래서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게 됐다는 그러한 지문이었는데 얘도 약간 이번 형광펜 많이 친 부분? 표현적으로 문법적으로 조심하고 그 다음 내용도 어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동격의 대시 되게 많이 나오니까는 그거 조심하고 이런 지문은 주제 제목 요지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모의고사 40번 같이 빈칸 삽입하는 거 어휘 관련돼서 그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일부 국가 이런 게 내신 나오기엔 참 좋아. 주제 제목 요지로 일부 국가는 과도하게 천연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생산적인 다양화와 그쵸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그러한 글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지문도 별표 쳐놓고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학교 입장에서 이러한 지문이 주제 제목 요지나 문제 출제하기에 되게 좋으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